우리 전라북도가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실한데요. 해마다 도내 학생들 선발해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또 해외 연수까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김형중 사무국장, 군산대학교 중문과 박병선 교수님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짤막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 김형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의 박병선입니다. 현재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담당할 새만금 종합개발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2006년부터는 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이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야 뭐 다 아는 분들이 이제 많겠지만 인재육성재단 이 뭐 하는 단체인가 또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생경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사무국장님께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글로벌 해외 연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을 운영하면서 세 번째는 전라북도 도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꽤 오래됐더라고요. 세워진 지가. 네, 세워진 지는 1992년 3월에 이렇게 설립이 됐고요. 예. 전라북도 장학회로 설립이 돼서 그 해에 9월 달에 서울 장학숙을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그로부터 한 7년 뒤에 전주장학숙이 또 만들어졌고, 네. 그 장학금 지급은 정식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라는 명칭이 붙기는 2006년도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외 연수, 글로벌 해외 연수를 10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보면은 뭐 캐나다도 가고 호주도 가고 중국도 가고 공부만 잘하면 형편이 좀 어렵지만 공부만 잘하면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언제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우리 사무국장님은? 저는 여기서 근무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예. 이제 전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퇴직을 한 후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쌓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전라북도 2세들에게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 인재육성재단 이사님을 맡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살림살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으로 재단 설립을 할 때 예. 제가 군산대학교에서 국제교류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설립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지금에까지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외 글로벌 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으로도 보내잖아요. 네. 중국이 뭐 넘버 2라고 할 정도로 이제 세계 경제에 있어서 덩치가 커졌는데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고 앞으로 또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여서 중국 쪽으로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많이 보내왔습니까? 물론 제가 전공이 중어중문학이기 때문에 중국 대륙과 대만까지도 많은 학생들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이 아직은 부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이미 세계의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국가에 대한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시급한 당면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더 네. 많은 우수한 인재를 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국 쪽에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그 한중일 경협단지 그런 것도 있고 새만금하고 또 그 중국하고도 가깝잖아요. 나중에 이제 중국 관련 인프라가 필요할 때, 인력들이 필요할 때 우리 전북 출신 인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만 해도 1979년이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서 지원자가 부족할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인문학 분야에서는 어느 분야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고, 우리 군산대학교의 중문과가 설립된 것이 1995년인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국 진출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글로벌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이제 입소문이 좀 많이 났습니까?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학생들이 가게 되고 1년에 뭐 몇 차례 가게 되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1년에 약 750명을 보냅니다. 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하고 중학교 1, 2, 3학년 학생하고 대학생들하고요. 해서 보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생들이 한 47%, 대학생이 3%인데 대학생은 현재 그 비율이 1대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 5, 6학년은 굉장히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전주 시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선정이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합격이 되면은 네. 경사가 났다고 그 이렇게 정도로? 자축을 한답니다. 이야. 그래서 1년에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부릅니다. 여름 학기하고 겨울 학기하고 그래서 갔다 온 학생들은 평생을 두고 좋은 추억이 되고 또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기간 이용해서 한 5주, 뭐 6주 이렇게 프로그램 6주간 합니다. 6주 정도, 네, 한 달 반 정도 가 있네요. 그렇죠. 나라는 몇 개 나라? 네, 캐나다도 있었고 캐나다에 호주. 저희가 세 팀으로 나누고 예. 캐나다의 그 밴쿠버의 두 팀, 나이아가라에 있는 토론토에 한 팀 보내고요. 호주의 두 팀, 뉴질랜드의 두 팀에서 7팀이 영어권으로 가고 중국이 한 팀인데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 분야를 좀 학생들을 늘려보려고 하는데 네.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인식 면에서 영어 하다가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중국권으로 학생들을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뽑히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었는데 자격 요건이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시험이 있습니까? 면접이라든지. 초등학생은 그 1차와 2차가 있는데요. 예. 1차는 생활 정도하고 성적하고 해서 학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전라북도에 있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그 학년 5, 6학년을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함께 드리고 네. 중학교는 그 생활 정도하고 성적하고 인터뷰에 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그 지원율은 한 4대1. 오. 초등학생이 더 높고 중학생이 네. 좀 낮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님으로 계시는데 대학생 비율이 적은 건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취지인가요? 장학금 혜택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좀 많이 혜택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초기에는 120명을 선발해서 연간 1,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더욱이나 이 지역에 소재하는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타 지역 학생들을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이 지역 학생들을 뽑았지만 저희가 지도에 미흡한 점도 있었고 프로그램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30명 대회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 학생들이 정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각고의 노력으로 본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보면서 그동안 누가 다녀왔지? 얼마나 다녀왔을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뭐 3, 4학년인데 한번 응모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까지 그러면 몇 명의 학생 정도가 혜택을 봤을까요? 우리 도내에서는? 이번 겨울 학기까지 하면 이번에 가지 않은 학생이 지금 430여 명 남아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요. 대기하고 있는 학생. 네. 그래서 이제 동계방학에 들어가면은 출발을 할 학생들까지 합쳐서
10여 년 동안 17,000여 명이 오.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의 학생들. 네. 그러면 이 다녀온 학생들의 뭐 후기라고 할까요? 다녀와서 뭐 대학에 진학을 해서 더 크게 이쪽으로 뭐 또 꿈을 가졌다든지 네. 이 글로벌 해외 캠프가 기회가 돼가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이제 확실하게 저희들이 수합을 못했는데 지금 갔다 와서 저희들이 사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도요? 예, 끝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해 가면서 느껴보니까 사후 교육보다는 사후 관리 면에서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도 좀 파악을 하고 그네들의 어떤 동기회도 만들어 보고 또 사후 교육을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교육을 하면서 그네들에게 그 어떤 통역사 번역사의 길을 터주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시행을 하는데 예.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돼야죠. 예. 네. 예산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이제 우리 도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갈수록 지방 정부며 중앙 정부며 예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지만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 10년 뭐 100년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학연수 차원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켜보시기에. 네, 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일적 자원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예. 어느 지역보다도 광역단체 가운데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작한 사업으로서 10년의 세월 동안 지속해온 것도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끼친 영향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어학뿐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문화체험, 홈스테이가 결합된 인성교육에도 상당한 부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교육, 그다음에 그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교육은 백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조급한 성과보다는 우리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 외국어와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동기유발, 이런 기제로만 작용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타 지역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인재 육성 재단 개념이 타 지자체에는 없습니까? 최근에 설립하고 있고요. 예.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러면은 10년 전부터 좀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예. 요사이가 아니죠. 나온 지가 꽤 됐죠. 부모님의 경제력과 아이의 성적, 대학을 좋은 데 가느냐 이제 비례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재 육성 재단에서만큼은 그걸 좀 깨트려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이게 인재육성재단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이렇게 해갔는데요. 저희들이 750명 뽑는 중에서 약 한 20%를 그 생활 정도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를 했는데 20%가 다 안 찾아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 정도 이렇게 한 100명 남짓 기초생활 수급자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그 자체 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다녀오고 있고 요즘은 또 다문화 그리고 그 혁신도시로 이전 거주한 학생들, 자녀들 네. 이런 학생들까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또 중문과 교수님이시니까요. 중국 쪽과 인적 교류 더 프로그램도 확대돼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 쪽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부의 기본 방침에서도 예. 제2외국어에서 중국어의 비중을 40, 일본어의 비중을 30, 독일, 불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합쳐서 나머지 3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도국 과목이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과 과정이 있지만 중국어를 비롯한 기타 외국어의 경우에는 선택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등학교에 가서는 입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일로 인해서 예. 영어하고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가능하면 유럽연맹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예. 영어, 불어, 독일어를 함께 하듯이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캐나다, 호주 이런 쪽이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하겠지만 미래를 본다면 중국 쪽도 좀 더 그렇죠. 이렇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장학숙도 우리가 또 앞서서 잘 해오고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서 이제 서울 쪽에 있는 학생들 편안하게 요즘 뭐 집 구하기도 어렵고 그 월 들어가는 반값도 비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게 장학숙이다. 실제 그곳을 거쳐간 학생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장학숙 자랑 좀 해주시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서울장학숙을 운영한 지가 20년이 넘은 세월이고요. 지금은 37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취업을 위한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64명이 있고요. 일반 학생이 300여 명 있는데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정말로 가서 보면은 싼 거주비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달 숙사비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면은 다른 사람이 비하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금액인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하루 3끼 밥을 다 먹을 수가 있고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시험 볼 때는 또 원장님의 특별 배려로 간식까지 주는 시험 잘 보라고 격려해 주는 간식까지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얘기는 뭐냐면은 오래되나서 건물들이 좀 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찾아가느라고 대학 그 기숙사도 찾아가고 그런데요. 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장학숙에 우리 2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네. 학생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장학금도 제가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장학 혜택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우리가 그 1년에 약 4억여 원의 학생은 한 400여 명에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그 지급 내용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그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항상 생활 정도를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생활 정도가 항상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저희 이 재단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미래 희망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아마 지금 신청 기간이 될 겁니다.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도움을 받고 자기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에게도 정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글로벌 해외 연수.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꿈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큰 세상에 나가 봄으로써. 예. 지금까지는 이제 뭐 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학교장 선생님이 이제 추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지만 예체능 쪽에 있는 아이들도 기회를 좀 더 넓혀서 줄 예정이라면서요. 예. 앞으로 그 내년에는 2017년도에는 저희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 초등학생이 55%, 중학생이 42%, 대학생이 33%인데요. 그냥 3%.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을 좀 줄여서 고등학교에다가 좀 중학교에다가 좀 늘려주고요. 대학생을 한 1% 늘려서 4%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어학연수만 학생들이 해외로 나갔는데 앞으로는 예능, 체능, 기능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갈 수가 어, 있고 또 네. 바둑을 잘 놓는 사람도 갈 수가 있고 요즘 뭐 요리가 대세잖아요. 네, 음식 요리를 음식 잘해도 요리, 갈 수 있고. 이야. 가서 이제 그 좋은 나라에 잘 발전한 나라에 가서 배워와서 예. 자기 나름의 꿈을 키우는 게 저는 인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신경을 더 써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대학생들은 그냥 그 경쟁률이 1대1이었는데 네.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사정도 있겠고요. 또는 그 계획을 혼자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경쟁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이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 도내 거주자인데 도외로 유학을 간 학생들 그러니까 뭐 타 지역에 타 거주하고 지역, 있는 예. 출향 학생이죠. 출향 학생들한테도 네. 기회를 주어서 한 30% 정도를 배려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경쟁률도 더 높아지고 또 그 학생들한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해외 글로벌 연수에 관련해서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가 앞서 투자한 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히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면서 인재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축산농가들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박일진 사무국장과 나눈 이야기처럼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축산농가들 위기이지만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